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1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게 당연히 된다고. 컨퍼런스 참여로 한국 처음 온 독일 개발자 논란 이후 한국의 PC방에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여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손의 움직임이 보이고 쉬지 않고 타자를 치는 손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타자를 치며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건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IT 관련 회사에 고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요제피네 사바츠키라고 합니다. 전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위해 다른 기업의 개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개발 지망생 혹은 관련 업종 관계자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규모가 큰 컨퍼런스였죠. IT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컨퍼런스가 있다는 말에 헐레벌떡 준비하고 참석하게 되었죠. 한국 방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는데 그 이유가 꼭 알고 있던 정보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저는 독일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무리해서라도 다 따라다니는 열정적인 K-팝 팬이어서 그런 것이 더 강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착을 했고 처음 느껴보는 한국은 공기마저 달콤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주위의 동료들이 저를 보고 크게 웃는데 기분이 좋아졌고 모두가 웃으면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죠. 서울로 들어가면서 여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는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열심히 복습하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밥에 꽂지 않고 화장실에서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안 되고 실내 들어갈 땐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선 크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집사람을 만났을 땐 손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할 것이라는 글들을 계속 읽으며 동료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신발과 휴지는 이외라는 반응이 많았고 저 역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글에는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그대로 하라는 말만 있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줄줄 외우면서 컨퍼런스가 열리는 지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었고 도착한 곳에서 보이는 서울은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도시가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사람들의 에너지와 패션 등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쾌하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 시원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상쾌함을 계속 느끼고 있던 거죠. 독일에선 아직도 꽤나 많은 사람들과 회사에선 에어컨 설치를 위해 타공 작업이나 여러 가지 부가 작업이 많고 그런 것을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에어컨을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상쾌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였죠. 그렇게 진귀한 모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보니 천장에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독일 사람들 여럿이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을 맞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은 언제부터 에어컨을 사용했길래 모든 건물이 에어컨 호스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었죠. 정말 휴가 기간 되면 다들 휴양지로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름 휴가를 가야 한다면 차라리 한국으로 오는 것이 시원하게 지내는 데는 최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나 돈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꽤나 많이 사용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물며 대중교통까지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정도니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에어컨의 은혜를 받으며 시원하게 컨퍼런스 장소로 찾아갔죠. 꽤나 많은 나라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찾아갔지만 이렇게 생동감 넘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컨퍼런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자리 준비가 미비하게 되어 있거나 제대로 된 정보 조사가 안 되어 주최 측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불확실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에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준비가 철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보통 한두 번만 자료를 위한 체크를 하고 넘기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삼중으로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잘못된 정보가 절대 없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컨퍼런스 진행 중에 반대편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있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개발자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문의 저자인 한국인 교수님이 반대편에 계셨던죠. 개발자란 직업이 쉬지 않고 바뀌는 정보를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된다 보니 어느 순간 흐름을 놓치게 되면 도태되는 건 정말 순식간인 게 이 직업의 특징이라면 특정할 수 있죠. 그렇게 빨리 이 시간이 끝나고 뒤풀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교수님이랑 한 말이 나누는 게 한평생의 꿈이었으니 말이죠. 다행히 우리 의견을 끝으로 컨퍼런스는 끝이 나고 저는 정말 빠르게 그 교수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읽었을 때 느꼈던 궁금증이나 다른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너무나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하지만 확실히 이론이 전부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저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쉽게 보여주신다고 하고 컴퓨터를 켰는 데마다 교수님이 보시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이걸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고 10분 뒤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 노트북을 가져가셨고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죠. 그렇게 건물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어서 어딘가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어디 학교 강당. 그만한 크기의 컴퓨터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었고 모두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수님의 강의실인지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깐 시간 내서 게임을 하고 있는구나 했지만 이상한 게 보였는데 카운터 같은 것이 있고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교수님에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았더니 PC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잠깐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 놀이터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을 때 저렴한 요금을 내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한국엔 걸어서 5분 거리에 한 개씩은 꼭 있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게 오래 걸릴 게 아니니깐 1,000원이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어디 기계로 이것저것 설정하시더니 돈을 넣으시고 호련히 어딘가로 발걸음을 하셨고 저는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갔으며 어딘가에 앉으셔서 컴퓨터를 켜는데 이렇게 빠른 컴퓨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나 보구나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쓰는 프로그램의 버전을 물어보시고 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아차 싶었죠. 프로그램의 크기가 큰 편이라 독일에서 다운받는 데만 4시간씩 걸리는 프로그램이고 이걸 어떻게 설치하나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하셨고 말씀드렸더니 3분 만에 설치까지 끝났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PC방에서 나오고 다시 컨퍼런스 장소로 찾아갔더니 제 노트북이 다시 와 있더군요. 뭐 문제없게 건의하고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컨퍼런스 자리는 끝이 났고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교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교수님께서 노트북은 선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시는데 무슨 소리인가 했지만 금방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일행은 다 같이 숙소를 가다가 아까 본 PC방이 있어서 동료에게 말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저를 비웃더군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저는 그럼 우리 숙소 가기 전에 저 안 들려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다 같이 그 PC방으로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탄식 소리에 저는 의기양양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까 잠깐이었지만 한번 와봤다고 제가 리더를 맡아서 충전을 하고 서로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하기로 했죠. 동료들은 모두 자리에 앉자마자 똑같은 행위를 했죠. 바로 컴퓨터의 사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빠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더니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시설 비용이 한 10만 원씩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1,000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기는 사회운동가가 운영하는 곳이냐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죠. 저도 의문이긴 했습니다. 이 정도 수의 컴퓨터를 운영하고 그러려면 전기도 엄청 많이 들 텐데 일시간에 1,000원이라는 돈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운동가 각 운영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컴퓨터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던 게 인터넷 속도였죠.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에선 페이지를 한번 넘기는데 길게는 5분씩 걸리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였죠. 페이지 클릭하고 넘어가는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안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사기, 행위를 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였죠. 모든 면에서 한국의 IT 기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면 절대 독일은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고 가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올리는 정보들은 정말 질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PC방에 놀라고 있을 때 누군가의 배에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는 순간 누군가 여기서 먹을 것도 파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종업원에게 찾아가 저런 음식은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리에서 메뉴로 시킬 수 있다는 친절한 대답이 돌아왔고 우리는 자리로 돌아와 메뉴판을 찾아서 정말 여러 가지 메뉴들이 한글과 영어로 설명이 있고 먹음직하게 사진도 있었죠.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시키고 5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씩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면부터 볶음밥 등 꽤나 많은 음식이 나왔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맛을 평가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 개의 음식들 중에 맛이 없는 음식 하나도 없었고 10,000원도 하지 않는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도 안 될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했죠. 그걸 먹은 동료와 저희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PC방이란 것은 어떤 곳인가 하는 의문점이었죠. 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른 인터넷을 보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잠까지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걸 일시간에 1,000원에 즐길 수 있을 정도면 한국은 다른 음식점이 없이 PC방만 몇 개 있으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각자의 일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제 독일로 갈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PC방에 들어온 지 12시간이 넘게 지났고 PC방에서 밤을 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공항으로 갔고 조금만 늦었으면 비행기를 못 탈 뻔했죠. 독일로 향하는 길에 교수님 했던 노트북에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노트북을 한번 켜보았더니 정말 놀랐죠. 속도가 몇 배는 빨라졌고 안에는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 퀵서비스란 것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보낸 곳은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매장이었고 거기에 부탁을 해서 교수님 이름으로 된 프로그램들을 몇 개 깔아주셨던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2시간도 안 돼서 작업을 끝내고 보내줬던 겁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수님에게 받은 명함에 있는 메일로 감사 메일을 보내는 거였고, 그 이후엔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하루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희의 말을 믿지 않았죠. 꼭 거짓말쟁이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같이 갔던 동료들이 없이 그런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우리가 느낀 하루는 틀림없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못 믿을 정도의 이야기이긴 했죠. IT 기술력의 끄트머리에 있는 정보력들과 독일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의 인터넷 속도, 퀵서비스란 배송 시스템이 있어서 당일 만에 물건을 수리하고 곧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어딜 가나 친절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말 그대로 어디 소설에서나 나올 것 같은 천국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말입니다. 보통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국가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건 한국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동안 휴가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그곳의 기술력과 좋은 문화를 받아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다녀온 하루간 정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컨퍼런스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글쎄, 나 같은 한국인도 우리 기술력에 놀라곤 하지. IT뿐인가? 윈자력 기술도 의료 기술도